네, 코로나19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이제 열흘 남짓 후에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개학 이후의 방역에 대해 아직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 부분은 김용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등교할 때 학생들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년별로 등하교와 쉬는 시간을 다르게 조정하고 수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생 전체의 등교가 14일간 중지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는데 정작 집단 생활을 최소화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교실을 분만한다든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 간 간격을 1에서 2m까지 벌리라는 학원 지침과 달리 학교에는 최대한 간격을 벌리라고만 했습니다. 긴급 돌봄 교실의 경우 10명 내외 학생들이 서로 떨어져서 최대한 간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보다 배가 넘는 25명 내외 학생들이 이렇게 간격을 벌리고 떨어져 앉을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접촉 거리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특히 중요한 건 손 씻기. 보건교사들은 어린 초등학생에 맞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균도장인데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표시가 있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찍어주면 가서 손을 씻고 오면 됩니다. 그럼 씻을 때? 네.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씻으라는 건가요? 네. 아이들 한쪽만 찍어줘도 정말 배우는데 잘 씻고 와요. 기기를 이용해 덜 씻긴 곳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형광용 로션을 손에 이렇게 펴서 바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묻힌 다음에 평상시에 아이들이 손을 씻는 방법대로 씻고 오라고 이제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면 손톱 아래 또는 엄지손가락 또는 이런 이렇게 접촉면 이런 데가 실제로 형광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전문가들은 또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감염되면 상태가 급속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